저 옆에는 임세훈 소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기다리다가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퇴진에 대한 프레임이 안 된다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매주 촛불 집회 나가서 우리 국민과 함께 이거 공감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네. 아니 근데 프레임을 얘기한 거예요. 프레임. 네. 그 프레임에 나중에 퇴진 시청하면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그러셨는데 네. 그랬으면 됐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 퇴진하고 있는 촛불 집회를 힘을 빠지는 소리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야, 오해했으면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네. 주어 없이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가 없어요. 아, 예. 오늘 주어 없는 오늘 하여튼 일단 후보자를 좀 먼저 봐야죠. 네. 네, 후보자 좀 4명 소개해 주시죠. 네. 4명입니다. 네. 누군가요?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연아 뻔뻔상, 유상범 전국민 영어번역 향상 노력상, 한동훈 천재나 큐 학부모상, 심평 오락가락 정신줄상. 오늘의 대상을 직접 선정해 주십시오. 네. 네. 참 오늘도 쟁쟁하네요. 쟁쟁한데. 뭐, 이 코너는 우리 임재훈 소장님의 상을 드립니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표를 주시고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뭐야 뭡니까 의견도 주시면은 네. 또 우리 장 PD께서 또 읽어주시고 내가 왜 임세훈을 대상으로 임세훈이 아니구나 누구를 대상으로 후보로 했는지 예, 우리 장 PD께서 읽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김현아부터 얘기할까요? 네. 김현아 전 의원이죠. 네. 이 사람 왜 후보자로 선정됐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예.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은 합니다만 사실상 예. 돈을 받고 네. 공천을 한 이른바 매관매직을 했던 이런 네. 사연이 밝혀지면서 예. 지금 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네. 이게 작년 지방선거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 맞죠? 2022년. 그때 지방선거 때 이제 공천을 받고 그때 그 당시 19세인 뭐 본인 친구 딸을 비례대표인가 단수로 공천을 했는데 맞아. 네,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경찰과 경찰은 이 사안을 신고를 받고 파악은 하고 있었대요. 보도에 의하면.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게 나온 게 참 시점이 수상하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웃긴 게요. 이 김연아 위원장은 뭐 일단 이게 참 내로남불이에요. SH 사장으로 공모가 임명이 됐었을 때 맞아 그때 그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정말 뭐 너무 폐부를 찌르는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청주집 팔고 또 서초집을 가냐, 뭐 부동산 투기꾼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집이 막 4채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인사청문회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민주당의 이른바 뭐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봉투 이야기가 나오자 방송에 나와서 정말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얼마 안 있다 이게 나왔어요. 네. 본인도 매우 부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녹음 파일도 나왔고 예. 함께 그 지역에 청년 활동을 했던 청년위원장도 사실관계를 이제 진술하는 여러 가지 그 SNS도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웃긴 거는요. 현수막 지금도 여전히 고향 정에 있는 지역의 현수막이 더불어 돈봉투당 막 이렇게 써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좀 네. 파일 좀 올려주세요. 네. 이거 말고 예. 자꾸만 다른 거 올려 오늘. 예 이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연납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 압니다. 네. 그래도 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사무실 꾸밀 테니까 뭐 헛되지 않도록 뭐 일단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1월 말까지 미납되신 분들 독려하셔서 누구도 추천받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내라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무국장도 불법으로 정치자금 받은 건 맞다. 하지만 김연아 차명인이 걱정 말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다 해요. 시의원 200만 원, 뭐 운영위원 120만 원. 요거는 김연아
그 김연아 전 의원이 정했다고 하고 네. 이런 회비입금은 뭐 예를 들어 사무실, 그러니까 원외위원장이니까 이제 사무실이 지원이 안 되니까 아마 저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객출해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회비입금은 일종의 공천 관문이었다. 아, 이게? 그래서 실제로 입금자 중 5명 이상이 소속 기초의원으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당협의 운영에만 쓰인 것뿐만 아니라 네. 그 김연아 전 의원으로 이름으로 나가는 경조사비나 화환, 그리고 사적으로 운영하는 뭐 포럼이나 회의 이런데 뒤풀이 비용 뭐 이런 것까지도 지출이 됐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반발하고 있죠. 반발을 하죠. 뭐 이제 물타기로 나를 골랐다면 네. 헛다리 짚은 거다. 나는 물이 아니다, 불이다. 뭐 이런 식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뭐 가짜 뉴스다. 이거는 윤리도 찾아볼 수 없는 가짜 뉴스 공장이다. 라면서 연일 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녹취나 이런 게 굉장히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나. 그리고 실제로 여기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위원장이 네. 실제로 이건 돈 주고 받은 게 맞다,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며 지금 돈을 준 사람들이나 받은 사람들이 서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건 이른바 좀 있으면 죄수의 딜레마일 것이다. 이건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머지않아 밝혀질 거다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박순자 얘기도 나오던데 그 사람이 이미 박순자- 감옥 가 있지 않아요? 네, 그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도둑질, 절도한 혐의로 아마 이제 기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한참 전에. 국회의원이? 네, 근데 뭐 무혐의, 그러니까 약간 무혐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약식으로 끝난 사건인데 본인은 가방에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뭐 날라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예. 이제 공천 비슷하게 이제 공천을 미끼로 공천 헌금을 대가로 받은 우리 저 경우도 김연아를 있습니다. 후보로 선정하신 건 우리 네. 임세훈 소장님이 네,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물타기 하려고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물타기를 할 줄 모릅니다. 술만 탈 줄 압니다. 탈 줄 알아요? 술 타기만 합니다. 아, 그럼 김연아가 후보로 선정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그 이른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이름이 거론되는 게 사실상 버전 1, 버전 2 막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아직 뭐 녹취가 정확하게 다 풀려 있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 물론 국민적인 정서와 맞지는 않고 비판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본인이야말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매간 매직이잖아요. 그렇지. 이거야말로 돈을 사실이라면. 미끼로 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다룰 수가 없다. 네. 그러면은 일부러 물타기를 안 하려고 있는 사실을 뭐 모른 척합니까? 안 보이고 안 듣고 말을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가스연 소장님한테 감히 덤비면 네.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누구죠? 이 사람 참 호감이 가. 네. 이 사람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네. 이번에 이분을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수석 대변인인 걸 저도 알았어요. 요번에 이거. 알았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이분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주어 뭐 하면서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제 뭐 주어 유상범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주어 나경원처럼 전국민 영어 번역 향상 노력상입니다. 지금 뭐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죠.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나. 뭐 지난 100년간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제는 결단이 필요로 한 사람,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한다. 라고 한 요 인터뷰 요 꼭지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발언은 혹시 일본의 대변인이 이야기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큼 놀라운 일이죠.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유상범 씨가 주어를 생략했다.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요. 네. 이거 일단 주어를 생략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사실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거 본인이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부적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주어를 생략해서 뭐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또 하나는 이거는 대통령을 디스한 겁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주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하나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되네요. 거죠. 두 가지를 이제 디스를 했다. 불경죄를 저질렀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어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자 실제로 이 인터뷰를 한 당사자인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아이가 있다, 주어,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나는 윤석열이다. 네, 나는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아이고야 놀랬죠. 이제 이 공개를 할 줄 몰랐나 보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하고 싸워야 돼? 그렇죠. 그러더니 내가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했다라고 한 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유상범이라는 사람은 왜 그 뻥을 친 거예요? 왜 또? 바이든 날리면 제2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은? 뭐 일단은 이제 너무나도 일본 중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실관계도 틀려요. 이 대통령이 말한 게. 바로 하루도 안 걸려서 지가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걸 몰라요? 몰랐나 보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요 영어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없나 보죠. 혹시나. 원문도 안 보고 그냥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일단 커버부터 치고 보자. 네. 그리고 찾아보니 약간 이거는 옛날에 그 바이면 날리면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주어가 없다. 이러면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고 했던 그 주어는 없다를 매우 응용해서 창작한 것이 아닌가. 그 원문을 보니까 아이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가 나와 있었다. 예. 아이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1로 생각했던가. 1로. 네. 1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1로 생각했던가. 숫자 1. 숫자 1. 네, 요새 지금 V1, V2 이제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 1로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고 그냥 뇌피셜을 돌려봤습니다. 아휴, 참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하냐? 게다가 또 이 국제적인 망신 아니야.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있어. 그러니까 또 그래? 깨게 이거죠. 없다고 우기면 될 줄 알았지. 우리 지금 나이면 발리면 넘어간 것처럼 그래야면 이제 우기미가 되더라. 이거 가짜 뉴스라고 하면 되더라. 이거 나중에 69시간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 하니까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막 넘어가니까 그게 국내 언론이었으면 됐을 거야. 됐죠. 국내 언론이었으면 그래요? 아이 찾아볼게요. 그랬을 거야. 아니 국내 언론이었으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죠. 야, 너희 세무조사 들어가, 압수수색 들어가, 비행기 타지 마. 아마 이제 조용해지겠죠. 그럴 줄 알았나 보죠. 이제 우기면 된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있는 사실도 우기고 가짜 뉴스고 허위 사실이고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했어도 그건 대통령 개인 생각. 이게 그냥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패턴이다. 근데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에 외국어 걸렸죠. 딱 걸린 거야. 아유.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하냐?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무슨 대변인? 수석 대변인입니다. 수석 대변인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죠. 수석이니까. 맞습니다. 그 수석의 의미가 뭐 다른 수석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여러분들 계속 지금 그 사람이 많이 나오네. 첫 번째 사람이. 하여튼. 자, 그럼 세 번째 후보자는 누굽니까? 세 번째 후보자. 자, 최근에 또 모습이 이제 좀 잠잠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요새 뭐 이렇게 그건 제가 유도한 게 아닙니다. 요 목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어디서 뭐 하시는지. 하여튼 그 한동훈 장관, 일국의 장관이시죠. 그래서 천재 낳아 키운 학부모상입니다. 네. 지금 뭐 그 한동훈 장관 딸 MIT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스 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이름이 알렉스 한이에요? 세계 최대 이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라는 곳에 이거 한 장관 딸의 스펙을 조사해보고 입학을 취소를 고려해달라라는 미국에 있는 학부형들의 우리 교민들이 교민들 특히나 학부모인 그런 분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4만 명 이상이 지금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교민들, 자녀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은 아마도 이 미국의 교육적인 상황과 환경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좀 막연하잖아요. 사실 지금 당사자가 아니면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 관련돼 있지 않으면 입시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그 교민들은 본인 당사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또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열정적이잖아요, 교육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모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녀들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한동훈 장관 딸의 그 약간 허위 경력 같은 허위 스펙 같은 게 보도가 나오자
미국의 학부모들이 정말 들고 일어나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이런 게 허위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되면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허위 스펙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 불리하다라고 예. 그 미국의 이른바 그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MIT에 이제 청원을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아직은 뭐 관련은 안 됐습니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한동훈은 뭐라 그래요? 아직 아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본인 그거 아닙니다 하면서 뭐 커뮤니티 막 뭐라고 해야죠. 그렇지.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오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저희 딸은 입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얘기했죠. 네. 그때 맞다. 입시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그거 같으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뭐라고 했나. 한동훈 장관 딸은 미국 그 사이트도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이 사이트. 예. 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이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 게시물을 올렸고, 이게 이제 그 체인지라는 네. 그 청원 캠페인하는 곳이고요. 또 이제 한동훈 딸이 뭐 여러 가지 논문 대필이나 논문 네. 표절한 의혹이 있다. 비윤리적인 스펙을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요 사이트에서 이제 기재가 돼서 되겠다님은 IEE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딸의 수상한 스펙 탐사 시리즈. 그리고 실제로도 약탈적 논문 사이트, 그 약탈적인 학술 사이트에 예. 뭐 글이 올라갔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그 글이 다 삭제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한 의혹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예, 하여튼 망신 당하고 있군요. 국제적 망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뭐라고 했나. 한동훈 장관 딸은 그 미국 대학 입시 시험, 우리나라 같은 수능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만점을 받았고 고교에서도 만점으로 1등 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본인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들어가는 네.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시로 들어갔으니까 뭐 수능과 이제 뭐 내신만 봤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주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모르면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이제 이 스펙 같은 게 아무리 만점에 가깝고 뭐 아무리 학교 공부를 잘했어도 이런 일정한 뭐 봉사활동 점수라던가 뭐 무슨 뭐 이런 학술 정보지에 했던 내용들 이런 등등의 스펙이 없으면 네. 절대 입학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뭐 고교 만점을 받았고 예. 뭐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연설까지 했던 학생도 예. 그런 거 이른바 이런 스펙들이 약간 부족해서 합격을 하지도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대학 입시 지원을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아이비 리그 이런 이른바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들은 예. 아무리 완벽한 성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향후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도덕성과 이런 봉사 정신, 남을 위한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죠. 봉사를 많이 하시고 희생정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논문들도 막 삭제되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네. 예, 하여튼 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뭐 한동훈 얘기 그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요 문제는 아마 당분간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주에 있는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 이슈 생산하고 있다. 네. 자, 네 번째 변호사네요. 심평 변호사. 이 사람은 뭐예요? 심평 변호사. 오락가락 정신줄상? 이른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죠. 예전에 글을 보면 뭐 온달장군 윤석열과 평강공주 김건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멘토가 뭐 어느 순간 멘토가 됐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진짜 당신 멘토 해주세요 했는지 스스로 멘토를 자청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언론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네, 나와 있죠. 근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근데 갑자기 또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어요. 글쎄 말이야,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러지? 근데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조국 전 장관이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요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역경을 헤쳐온 사람. 그래서 고난의 서사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가졌다. 근데 조국도 이 두 가지를 가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틀린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경을 헤쳐왔나요? 본인 스스로가 역경 자체 아닙니까? 역경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에게? 네.
뭐 사람 보는 거는 참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와.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털 수가 없죠. 못 털게 막잖아요. 맞는데 어떻게 텁니까? 나중에 털 일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예전에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일상적인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죠. 뭐 하여튼 헛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헛소리 많이 했어요. 예. 네, 뭐 그리고 예전에 이제 홍수로 인해서 그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그 발달 장애인 언니와 이제 뭐 자녀와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구경하듯이 갔는데 그런 비판이 있자 거기가 그 누추한 곳에 대통령이 가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뭐 조국 장관 얘기도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할 거고 무소속으로 돼도 당선이 될 거고 추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지금 잠깐 정신이 잠깐 어디 갔다 오셨다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민주당 내에 분란을 일으키려 한다던가 뭐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이 윤석열의 멘토라면서요. 멘토라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디스를 하는 건가? 아니 멘토가 왔다 갔다 정신줄이 나가 있으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우리 그 멘토의 가르침을 받으신 분도 정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멘토가 그러니까 같이 그러는 배우는 거죠. 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얘기들 한 것도 뭐 또 많고요. 많은데 너무 많어. 아유. 민주당이 애꿎게 김건희 여사 죽기 살기로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가 안타깝지만 엇보고 뭐 특별한 악의는 없을 거다 검찰이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비판적이진 않았네요. 그래요? 네. 조국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멸문지화가 아깝지만 엇보다 뭐. 멸문지화를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속성상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형 집행정지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정경심 여사에 대해서. 그렇죠? 네. 저기는 최순실은 연장해주고 네. 검찰에서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게 뉴스가 정말 오전 오후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뉴스가 많아요? 너무 여기서 막말해야 돼. 저기서 이상한 짓거리에 뭐 아주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후보 선정도 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미국 가서 공항에서 국기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직 안 보셨어요? 야 내려. 봤습니다. 네, 그냥 지금 약간 조정당하는 로봇 같았다. 야 내려. 그러니까 제가 웬일로 가자마자 두 분이 이렇게 딱 하길래 연습했나 보네 했거든요. 아닌걸 웬걸 바로 이제 여사가 먼저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렇게 먼저 내렸죠. 근데 딱 보더니 아직도 올라가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뭐 입모양 뭐라고 하는데 내려 이거 같습니다. 지금 내려 이거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올리고 내리는 것도 결국 컨트롤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이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V1이 누구고 V2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 네. 안타깝네요. 안에서만 그냥 망신하고 밖에서까지 참. 네. 자, 투표 마감할까요? 네, 투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투표 마감할까요, 정 PD? 예. 자, 잠깐 뭐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셨는데요. 네. 네, 오늘의 대상은 발표해 주십시오. 김연아가 대단하네. 네, 오늘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연아가 1등이네요. 재밌는 거다. 오늘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연아 원번상. 노예다. 노예야. 노예다. 사람들이 되게 싫어. 난 한동훈 나올 줄 알았어. 네. 한동훈은 그동안 너무 후보도 많이 올라왔었고 앞으로도 상 받을 일이 많으니까 뭐 이제 이참에 한번 이제 뉴 페이스 한번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뻔뻔상. 네, 뻔뻔상. 네, 그래서 우리 김연아 우리 전 의원께서도 민주당에 됐던 잣대를 본인에게도 더 가혹하게 되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미국 무슨 뭐 바이든상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무궁무진하겠죠. 네. 질 바이든 여사 기대가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한 후보자가 여러 건을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가 그럼 특집을 해야겠네요. 네,
다음에 이제 방미 특집을 한번 하면 방미 특집으로? 네, 방미 특집으로 한 두 후보자가 여러 건의 사건으로 이제 어떤 건이 제일 좋나 요것도 한 재밌을 사람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을 받는 거지. 그렇죠. 그 중에서 택하는 거지. 아니면 건별로 받던가 아예 뭐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면입니다. 뭐 이거 조정상 이거 제대로 못 내리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의회에서 연설하니까 네. 강남 어학원상. 네, 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발음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뭐 영잘못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다음 뭐 주 화보상도 있을 것 같고요. 화보상도 있을 네, 것 같고. 화보상. 예. 하여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카세현 소장님, 민세현 소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우리 임세현 소장님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일은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나오셔서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변의 안진걸 변희재 대표가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찌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말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